추억 보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절 감성, 그 당시 만났던 좋은 사람, 이런 좋은 기억들이 같이 첨가되면서 안 좋았던 추억도 그땐 그랬지 이런 식으로 좋게 보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 쪽에도 추억 보정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쏘나 이스타나 같은 차들 보면 그렇게 시끄럽고 투박했음에도 지금은 전설의 차 리스트에 꼭 올라가고요. 에스페로도 그렇게 장고장 많은 차였는데도 디자인 하나 때문에 나오면 다시 산다는 차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억 보정 리스트에 올라갈 차가 이번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31년 만에 단종 소식을 알렸는데 아마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의 후속으로 나올 신차도 반응이 꽤 좋은 상태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레 스파크가 단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무려 31년 만에 단종하게 되는 거죠. 쉐보레가 최근에 역사적인 차들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단종시키고 있잖아요. 다마스랑 라보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파크도 단종을 알린 겁니다. 이게 스파크 단일 모델로만 보면 모르겠지만 쉐보레의 경차 역사, 더 나아가서 대우차의 경차 역사까지 본다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팔린 차입니다. 마티즈까지 생각한다면 올해 기준으로 24년째 생산한 차가 되는 겁니다. 아예 티코까지 친다면 경차 역사 차원에선 30년이 넘는 거고요. 대우차에서 나왔던 승용차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생산된 모델이기도 해서 의미도 남다릅니다. 스파크는 9월을 마지막으로 단산을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해둔 재고차를 모두 소진하면 판매도 완전히 종료되는 겁니다. 경차 시장이 떠오르고 있음에도 나온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판매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 29,000대 가까이 팔렸던 차가 작년에는 18,000대 수준으로 줄었고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가 줄었습니다. 물론 판매 자체가 갑자기 끝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한국GM에서 말한 내용을 보니까 단산 전에 생산을 충분히 해서 판매가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분량이 충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스파크의 단종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GM 제품 전략 변화 같은 걸 명분으로 끊임없이 단종설이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SUV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개편하면서 단종한다는 거, 그리고 전기차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단종설이 나왔었습니다. 스파크뿐만 아니라 말리부랑 트랙스도 생산을 중단할 거라고 하니까 스파크 단종이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확실합니다. 스파크 단종 이후로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건데요. 쉐보레의 판매 전략도 엿볼 수 있는데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스파크 이후에 등장한 신차인데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시커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먼저 공개된 소형 SUV입니다. 사실 이 차를 후속이라 부르는 게 맞나 싶긴 합니다. 스파크는 아예 경차였기 때문에 당연히 크기 제형 같은 것도 차이가 크단 말이죠. 가격도 훨씬 비싸고요. 그럼에도 기대가 되는 이유는 차가 꽤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블레이저를 출시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보면 트레일블레이저랑 블레이저를 적절하게 잘 섞어둔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실내 디자인은 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동안 쉐보레 차들이 특히 실내 디자인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코노스 EV처럼 디스플레이가 BMW 스타일로 세련된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랑 공주장치 컨트롤 같은 것들은 트레일블레이저랑 똑같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차를 찾던 소비자들한테는 스파크의 단종 자체가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경차를 사는 사람들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업무용으로 사거나 아니면 저렴한 차가 필요해서 경차가 딱 맞는 선택지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찾는 게 경차입니다. 가뜩이나 경차 시장이 좁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요즘 경제가 휘청이면서 경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경차가 너무 많이 팔리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인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결국 선택지는 줄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나마 있던 게 스파크, 모닝, 레이 이런 차들이었는데 이 중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선 타격이 크죠. 그런데 또 다른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소형 SUV 시장에 좋은 선택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쉐보레라서 가격은 보나마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대는 해볼 수 있죠. 소형 SUV 시장도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수요는 꾸준하게 있는데 선택지가 호나, 셀토스, 니로, 티볼리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4종 중에 3종이 현대기아차고 티볼리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커가 들어와주면 시장 환기도 시키고 선택지도 늘어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GM이 시커의 상표권 특허 출원을 하기도 했으니까 이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GM의 판매 전략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생각이었다면 아예 스파크 후속 모델도 들여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시커라는 차를 스파크 대신 생산하기로 했고 시커가 생산되는 창원 공장에 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로베르트 램펠 한국GM 신임 사장이 직접 주도한 프로젝트인데 램펠 사장이 GM 테크니컬 센터 코리아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거든요. 엔지니어로서 기획을 맡고 이제는 생산법인 대표로서 양산을 책임지게 된 건데 일단 창원 공장 시설을 죄다 바꿨습니다. 총 1조
원이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연간 생산 가능 대수가 25만 대에서 30만 대 규모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생산량이 비슷하거든요. 얘랑 합쳐서 5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GM의 공장 생산 능력은 군산 공장 폐쇄 때부터 크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창원 공장도 생산 능력이 연 10만 대에 불과했고 작년 실제 생산량은 3만 대 수준에 그쳤습니다. 효율도 좋지 않고 신차도 투입하지 않으니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도장 공장도 새로 짓고 프레스 차체 조립 공장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생산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창원 공장의 시간당 생산량은 32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자 이후로 60대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분류 생산이 가능한 라인도 도입해서 생산 가능 차종도 기존 3개에서 이제는 7개 차종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조와의 합의도 맞췄다고 하니까 사실상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창원 공장이 단순히 스파크 생산을 중단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커도 생산하고 그러면서 공장의 한계 자체도 늘었다는 건 한국이 다시 GM의 생산 기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지금 쉐보레가 해외에서 생산할 차를 국내에 수입해서 파는 차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라든지 물량 배정이라든지 신차 투입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내 생산이 가능해지면 가격도 유리하고 물량 배정도 유리하고 신차 투입 시기도 빨라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현대기아차한테 치우쳐져 있는 국산차 점유율도 어느 정도 분산이 가능하고 쌍용차가 지금 토레스 이후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말리부랑 XM6가 합심해서 현대차를 긴장시켰던 것처럼 쉐보레와 쌍용차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희망적으로 봤을 때고요. 세 번째는 시커를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것만으로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공장에서 7개 차종을 생산할 수 있으면 뭐하나요? 당장 생산이 확정된 차가 시커 말고는 없거든요. 이미 쉐보레는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당장 최근에는 볼트가 문제였습니다. 그룹 차원에서의 리콜 조치는 좋았지만 정작 한국 배정 물량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좋았던 상품성이 무색해지고 다시 생산량이 올라갈 때쯤에는 가격을 올려버리면서 계약자들까지 난감하게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생산 기지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건 너무 이른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GM 노조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 공장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GM 노조가 생산 능력을 숫자로 증명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주장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GM그룹의 신차 계획상 전기차가 앞으로 주력 모델이 될 거고 전기차는 보조금도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 보장이 비교적 좋다고요.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다는 건 그만큼 한국 지사의 위상과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시커는 소형차입니다. 전기차를 배정했다면 GM이 한국 지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오는 거지만 시커는 아직 판단하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커 이후에 다른 신차를 한국 공장에 배정해 준다면 한국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시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힘들죠. GM 본사에서도 자동차 노조를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노조가 숫자로 결과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아서 이건 힘듭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신차만 들여와도 땡큐입니다. 전기차만 10종을 들여온다고 했는데 이 10종이 죄다 볼트 수준으로 들어온다면 더 이상 쉐보레는 한국에서 장사할 생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우리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GM한테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관심받기에 이릅니다. 신차 물량이나 가격이 쉐보레 이미지 회복에 정말 큰 역할을 할 거고 지금 쉐보레를 향한 여론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신차 출시와 전략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